파인세일 코너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주식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1등 주식쇼 호스트 이은지입니다. 주 초반부터 비가 오는 날씨 탓에 조금 더 찌뿌둥하게 느껴지는 화요일 저녁인데요. 하지만 시장 상황은 바깥 날씨와는 다르게 밝은 기운을 뽐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잭슨홀 미팅을 소화한 이후로 2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아주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물가 지표, 고용 지표를 앞두고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이 1시간 동안 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식 쇼핑을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빨간불로 마무리한 화요일의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에서는요, 15분 동안만 무료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을 받기 위한 방법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QR코드 뜰 겁니다. 이 QR코드를요, 일반 카메라를 찍고 들어오시면 링크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더욱 다양한 꿀팁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제 소개를 또 제가 잊어버렸네요. 저는 스탁쇼 호스트 김은지입니다. 네, QR코드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로도 더욱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차트를 보다가 차트 그 자체가 돼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와! 아니, 본인의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 수가 있습니까? 아, 제 소개를 늦었군요. 제 소개를 못했군요. 자, 저는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신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자, 오늘 가장 제가 심도 깊게 봤었던 종목은 우리 은지 앵커님이 입고 계신 이 황금색 빛기둥, 여기 찍어주셔야죠. 황금색 빛기둥이 오늘 높은 하늘로 솟아 올라갔다. 우와. 그 종목은 바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AI 종목이었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AI들이 정말 다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네, 이따가 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15분 종목 진단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종가 베팅 하자마자 갭이 20%가 떴어요. 우와. 이런 어그로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또 더 풀어주세요. 네, 채팅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지님 빨리 나와주세요. 현기증 나면 안 되시죠? 빨리 나왔습니다. 오늘도. 네. 자, 종목이 보이나요? 네, 안 보이셔야 보입니다. 될 텐데요. 네. 아이, 참. 은지님, 내가 사랑한다 말했던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자, 마음의 아이 뚜뚜루. 네,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나 보네요. 네. 자, 마음이 짱. 네. 오늘 신난다님 종목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종목 하나 단타 치려다 물렸대요. 오르비텍을 왜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오르비텍은 토르 종목인데요. 5,820원에 5% 어찌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비중은 조금씩 들어갑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5,820원이죠? 네, 오르비텍. 비중을 낮춰서 들어가신 건 좋은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우리 토마토 형님 누님들이 진입하신 날짜는 8월 23일입니다. 5,090원에 진입을 하셨고 5,090원에 진입하신 이후에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가 싶었지만 오르비텍은 뭐였습니까? 오염수 처리수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24일 날
오염수 처리가 아니라 오염수 테마의 재료가 소멸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때 처리수 테마가 같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하고 나서 주가가 오르비텍은 내려가지 말고 올라갔었어야만 하는 게 정상이었는데 해당 여파를 받고 주가가 한 번은 내려왔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단기간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이 아직은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워요. 지금 중국에서 아주 크게 유커가 아니라 뭐로 또 엮여 있습니까? 한국 제품들을 더 많이 사줄게, 일본 불매운동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그러면 오염수 처리수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건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5,820원이 아니라 6,000원이다 하더라도 주가가 높은 위치는 아닙니다. 오르비텍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땐 큰 박스 구간의 중단으로만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선이 바로 5,780원입니다. 이 선을 내일 종가의 5,780원 위인 5,790원 위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에 되는 가격이 6,110원입니다. 이 6,110원까지 내일 만약에 돌파를 해서 종가를 형성을 한다면 그때부터 한 번 더 3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5,820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꽤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마들이 움직이는 장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전장에서는 매우 혼조세를 크게 보여줬었죠.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서 교육 관련주들과 개별적인 테마들이 부각되면서 거기에서 AI 테마도 같이 한번 급부상을 해줬다는 걸 봤을 때 오르비텍은 이미 오염수 처리수 테마로 엮여 있고 그 엮여 있으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방사능과 관련된 테마들이 서서히 머리를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기가 과연 언제 올지만 기다리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5,820원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최인성 멘토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오염수 처리수에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 기업의 전망 좋게 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토르 기법에 기반해서 이 종목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토르 기법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채팅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함께 토르 기법 그리고 더 많은 정보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준비돼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더욱 간단하게 전화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까요? 네, 보시죠. 네, 앵커 드레스 코드 빛기둥이네요. 아, 이거 지금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따 설명드릴 건데요. 지금 따뜻하시네, 오늘 마음이. 그죠? 네, 여기가 상담 맛집이라고 소문났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깡마이 계좌님이 보내주신 종목으로 할게요. 노루페인트고요. 9,200원 10%입니다. 부탁드려요. 이렇게 왔네요. 노루페인트. 네. 오늘 아니면 어젠데. 직전에 들어가셨나 보다. 네.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노루페인트는 기본적으로 페인트 도료를 만드는 업체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연구개발비를 뭐 지원받는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바닥을 디디고 이제 상승 추세로 출발한 가격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면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에도 오르비텍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바닥을 디딘 시점이 올해 1월 정도였죠. 그리고 한 번 더 위협하는 게 3월 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협을 했었던 게 7월 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한 가지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주는 때가 바로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개별장의 혼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일
9,08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텐데 지금 보세요. 오늘 윗꼬리가 긴 음봉으로 끝났죠. 그런데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크게 붙질 않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만들었다는 건 아직 힘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 차트를 봤을 때 제가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매물대를 보여드리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그 아래에 있는 매물대의 양이 꽤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600일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물대의 가격 구간은 걱정할 필요 없이 네. 적은 매물대가 유지가 되어 있고 네. 중기적인 차트인 120일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 구간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줘야 이 매물들이 수익 실현을 하겠죠. 그런데 네. 수익 실현을 하기보다 손실을 만들어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움직임을 만들고자 했으면 오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줄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9,200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크게 걱정하진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수익을 한 3% 정도 볼 수 있는 한 9,500원 정도에 정리를 한번 하시고 네. 다시 재진입하시거나 네. 아니면 9,500원을 돌파하는 날 10,000원까지 도모할 수 있다면 10% 지금 그러니까 평균 단가 기준으로 약 8% 정도 수익 구간이 되시겠죠. 그 수익 구간에서 한번 익절하시고 다시 주가가 내려올 때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한번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가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로 잡으면 될까요? 근데 단기간에 올라와 줘야 한다라는 네. 거. 만약에 네. 해당 가격 구간에서 쩔쩔매고 주가가 야금야금 올라간다 그러면 그 야금야금은 기다리셔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네. 빨리빨리 올라가길 바라는 그 애달픈 마음을 만들어내는데 그 애달픔을 네.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주가가 상승을 빨리 안 하니까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폭락하면 어떻게라는 그런 움직임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페인트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붙질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에 흔들리시지 않으실 수 있다면 네.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유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의견 두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투자일 경우에는 9,500원에서 10,000원 선에서 수익 구간이 들어가신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시는 의견 짜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야, 이거는 네. 해야 되겠네. 40%면 좀 많으신데. 네, 하늘손님 거 한번 34만 해볼게요. 5천 원. CJ 네. 제일제당이고요. 34만 5천 원의 40% 비중입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여기가 비비고로 밀키트로 되게 유명한 회사 맞죠? 34만, 네, 맞는데. 네, 34만 5천 원이요? 야, 이런 우연이 또 있나요? 제가 그어놨었던 지지선 네. 또는 저항선이 되는 가격이 바로 34만 5천 원인데 말이죠. 근데 비중이 좀 많으신 것도 문제고. 네. 야, 이거 속 타셔가지고 설탕 좀 많이 드셨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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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제가 그어놨었던 선이 총 3개가 보이실 거예요. 네. 30만 5,500원, 그리고 34만 5천 원, 그리고 42만 7천 원인데 이 선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어놨었던 선들입니다. 이 선을 제가 그어놓은 시기가 빨라야 2019년, 20년쯤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선을 왜 그어놨었고 그 선이 왜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 와서 올해 3월 달에 와서도 맞아 떨어졌었던 가격이 바로 30만 5,500원 구간인데 네. 이렇게 차트를 보면 현재 시점을 볼 때 과거 시점을 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여지는, 미래가 보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세력이든 누가 됐던 간에 차트를 그릴 때 그리는 드로잉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 종목의 드로잉은 비슷하게 움직여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때 드로잉이 바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세력의 손바뀜 구간이라고 하는데 세력의 손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편차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과거 시점의 지지와 저항선이 현재 시점에도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설명 한 가지입니다. 네. 34만 5천 원이 걱정되시죠? 저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일 뿐 해당 구간에서 돌파를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보다는 돌파해서 그 위에 있는 42만 7천 원까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더 궁금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34만 5천 원은
중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네. 지금 비중을 늘리실 수는 없으니까 네. 오히려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셔서 네. 34만 5천 원을 넘어가실 때 비중을 절반만 줄이시고 네. 20% 비중으로 추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그냥 주가가 상승할 때 40만 원 돌파할 때 익절하시는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세우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두 가지 관점으로 주셨는데요. 34만 5천 원 매수하셨던 그 가격이 다시 올라올 경우에 지금 40% 비중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하시는 관점을 또 말씀을 주셨고 그게 아니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보셨거든요. 그때 또 익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지금 2분 남았습니다. 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죠.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 AI. 네. 셀바스 AI는 네. 슬프게도 마음 대신 셀바스 AI를 비중 10%에 26,550원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대 오겠죠? SOS 네. 이러고 왔네요. 구조대를 기다리실 만한 종목이 아닌데 말입니다. 26,500원이었죠? 네.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었던 테마가 뭡니까? AI죠. AI입니다. 그죠? 네. 셀바스 AI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AI 관련주인데 26,500원 저는 하나만 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26,700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26,500원이시면 26,600원이 BEP 가격이실 거고 26,700원을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다 그러면 BEP에서 익절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셀바스 AI는 주가가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거고 네. 26,500원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가격입니다. 네.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걱정이 되시겠죠. 왜? 네.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오늘 주가의 상승 11%의 상승이 네. 기술적 반등인 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까지는 최소한 2025년까지는 AI에 관련된 테마, AI에 지금보다 더 큰 폭의 더 많은 투자를 아낌없이 지원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시장을 주도하기에 분명한 사업이 바로 AI라는 걸 누구든 다 알 수 있다는 표식이 되기 때문에 주가 지금 뭐 2만 원, 3만 원에서 놀 기업은 아닙니다. 네.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에코프로 얼마에서 시작했죠 처음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 구간에서 150만 원까지 갈 때 여러분들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못했죠? 네. 에코프로처럼 올라가진 못하다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처럼 올라갈 수 있는 기업 바로 셀바스 AI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장기 투자하신다면 저가입니다. 저가. 지금 높은 가격 아니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여기까지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 하는데요. 다음 종목 안 되겠죠? 가격 하이셀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15분 타임 코너에서 지금 저희가 마지막 상담을 해드린 종목이 바로 셀바스 AI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AI 종목 정말 강했었는데 아무래도 문자 보내주신 분, 그냥 노란톡방에 얘기 남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음 AI가 상한가 치는 거 보고 나서 참 마음이 아프셔서 보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걱정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 코너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하고 상담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희 투자자와 도박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는데 네. 투자자는 확률에 걸지 않는다고 해요. 기술에 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술에 거는 분이 바로 토르 전문가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전 도박꾼인데요? 아니죠. 확률에 거세요? 저 확률에 걸죠.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조금 멋지게 표현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전 도박사입니다. 확률에 거시는 멋진 도박사라고 하십니다. 네. 하지만 확률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토르 기법인데요. 토르 기법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윤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확률을 통하면 도박이다. 그리고 기술을 통하면 전문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술을 접목시켜서 확률을 높였기 높인다.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지만 저는 도박사인 게 왠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사자 돌림. 네. 그런 근데 이게 도박사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괜찮으세요? 도박꾼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땐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락 추세가 아닌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핑크색 지지선 하단인 거죠.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이 두 단계가 올라와 주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올라와 줄 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고들 익히들 알고 계시겠지만 반대로 설명하자면 해당 저항선을 돌파하는 봉이 나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파란색 저항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이 한 가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선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밟는지 확인하신 이후에 지지선으로서 또는 저항선으로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단기간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지지가 되는가 라고 판단하시다가는 그 다음날 지지선이 깨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판단하신 이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판단 어떻게 하느냐? 지지선을 밟았으면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위아래를 100%라고 가정을 하죠. 박스권의 하단에 지지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의 하단은 0%일 거고 박스권의 상단은 100%겠죠. 그러면 0%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0% 밟고 15% 상승한 정도의 구간이라면 확실하게 이 가격이 지지가 된 게 맞구나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렇게 검은색 지지 저항선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메가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는데 이 모든 선들은 전부 다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메가 토르 기법과 핑크색 지지선의 경우에는 저항선의 역할보다 지지선의 역할이 좀 더 충실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차트에 표현되어 있는 오색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토르 기법의 포착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써왔습니다. 네. 여기에 글귀를 달아서 한 가지를 대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대원칙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포착할 때 기준이 되는 봉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기준봉의 조건은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네.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준봉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준봉을 포착한 이후에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어디냐?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기준봉은 아닙니다. 보통은 기준봉이 나오면 꽤 높은 확률로 주가를 하락시켜서 개미들을 털어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을 하는데 기준봉을 포함해서입니다. 2개 또는 3개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대부분 양봉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망치와 비슷한 캔들의 모양과 그리고 기준봉보다 줄어든 거래량을 통해서 이 종목 누군가가 핸들링을 하고 있네라는 판단이 드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합니다. 종가 베팅을 통해서 기법에 진입을 하는데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의 시간을 주식 용어로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저 같은 도박꾼은 종가 베팅 혹은 종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진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토르 신호, 하늘에서 내려오는 황금색 빛기둥은 오전부터 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오전에는 거래량이 현저하게 적어 있는 상태겠죠. 전일에 비해서. 그런데 주가가 조금만 올라와 있어도 토르 기법의 망치 모양과 비슷한 캔들은 이미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장부터 기법이 포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만에 하나 같은 캔들의 모양은 유지하고 있는데 종가 때 거래량이 수반되었다면 빛기둥은 없어져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거래량이 붙으면 오늘 나온 캔들의 모양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도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입니다. 물론 CFD 같은 경우에도 표현이 되고요. 하지만 이 CFD 외에 표현이 안 되는 매매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 또한 숨길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증권거래소로 들어오는 그 물량도 속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속이는 방법, 그 회선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가 한 달에 50억이 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 쓸 수 없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검은머리 외인 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급은 전부 다 거래량으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HTS에 표현되어 있는 거래량을 믿고 안심하시고 거래하시면 된다는 거. 왜?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래량이 종가 때까지 줄어들어 있다. 그런데 양봉이다. 어제 혹은 그제 거래량과 캔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도 라는 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왜? 양봉을 그렇게 크게 올릴 때에는 거래량을 붙여놓고 왜 횡보할 때는 거래량을 확 죽여놓고 양봉을 더 만들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얘네들 지금 더 올리려고 숨고르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에서 우리가 종가 베팅을 한다라는 거고, 그 종가 베팅 하는 종목은 바로 이렇게 차트의 황금색 빛기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아주 짧은 구간을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준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봉의 원칙도 필요하지만 기준봉 그 과거 시점으로 봤을 때에도 상승 추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거 시점을 봤을 때요? 그렇죠. 과거 시점을 봤을 때 이 기준봉을 보니까 과거 시점에 이미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보조지표가 바로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뭐죠? 이동평균선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동평균선인데 네. 보통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40일, 300일, 480일, 600일, 1200일 너무나 많은 이동평균선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20일, 60일, 120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선 또한 저는 없애버린 이유가, 저는 포착이 되는 순간만 판단하면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승 추세의 전환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 구간 어딘가에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배열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배열이 바뀐 상황에서 기준봉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에 대입하시고 이동평균선까지 집어넣어 보신다면 이 자리가 진짜 어느 순간에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배열이 정배열로 전환됐네, 그리고 기준봉이 나왔네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르 기법으로 진입하시려면 토르 기법이 포착된 날, 그리고 그 과거 시점보다 미래의 상승 가치를 더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올릴 때 어떻게 올렸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으면서 정신줄 놓고 위로 올렸죠. 그런데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주가를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냐면 자꾸 내려가는 추세를 보니까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라고 심리적인 위압감을 받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이번에 이거 올라가는데 5일 이평선 너무 빨리 따라오는데 네. 이거 만약에 깨지면 그 다음은 1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거 10일 이동평균선 보니까 내가 손절할 자리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네. 그러다가 만약에 더 이탈하면 어떡해라는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표현해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거기에 한 가지 더, 가로선과 세로선 또한, 그리고 일자 구분선 또한 저는 쓰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가로선과 세로선, 일자 구분선을 쓰는 순간 그 선들 또한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마인드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배제하고 보니까 이렇게 차트가 하얀색 도화지처럼 깨끗해졌고, 그 깨끗해진 도화지 안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바로 빗기둥의 자리만 보면 된다. 그러면 빗기둥의 자리가 바로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망치 모양과 흡사한 모양이 2번이나 나왔죠. 그러면 이날 종가 베팅을 해서 첫 번째 진입한 이후에는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7, 8% 정도 올라갔네요. 그런데 두 번째 포착됐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가가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꼭 마음 AI처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근접한 가격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준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차트와 비슷한 차트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토르 기법으로 종목을 포착했을 때 어떤 식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은지 앵커님께서 어저께 좋아하셨던 뭐였습니까? STX 중공업. 그렇죠. 뭐 관련주입니까? 중공업 관련주, 조선 관련주. 그렇죠. 조선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과 기계, 엔진, 그리고 해운, 물류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네. 종합 무역 상사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을 20%나 가지고 있고 연매출이 800억 규모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예상추이죠. 예상추이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그래서 예상추이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보다는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가 오르내리는 경우가 더 많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딘가에서 분명히 컨센서스로 나올 겁니다. 실적 발표 예상치가 나올 텐데, 그 예상치는 어디까지나 예상치라는 거고, 이 예상치보다 더 확실한 어떠한 뉴스가 나오는 순간 이 예상치가 같이 지지가 되는 거죠. 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인적 분할 결정과 종합상사 물류해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TX라는 건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0일 차트인데, 자,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무언가 한번 주가를 들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였지만 재차 횡보 구간을 길게 가지고 갔었죠. 그러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상승 추세라고 볼 수는 있으나, STX의 매출액 가운데 조선업에 대한 매출도, 물류 해운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만들어 놨었고, 그 만든 상황에서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더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토리 기법이 포착된 자리, 제가 방금 600일 장기 차트로 보여드렸을 때 분명히 어땠습니까? 바닥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네. 기준봉이 나왔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었던 네. 거겠죠. 그런데 포착을 한 이후에 이미 수익권은 왔었지만 여기에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장 유념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고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로 출발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죠. 하지만 저는 거래량이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평소보다 무언가 잔잔하긴 하지만 꽤 많은 거래가 인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 구간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모니터를 보시면 뭔가 아예 안 보여요. 코딱지만큼도 안 보이는데 이 구간을 보세요. 이쪽으로 지속적인 유입이 들어오네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가격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다. 근데 이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가격 구간이 마이너스 5%가 채 안 돼요.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과 황금색 저항선의 가격 구간을 지지선으로도 만들었다가 저항선으로 만들었다가 한다는 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그런데 이미 1차 상승한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입을 했기 때문에 3차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 올해 7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7월 달이요? 네. 신조선가 HD 그죠. 신조선가의 상승도 있었지만 HD 현대조선의 그렇죠.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흔들어 댔지만 큰 폭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합병 이슈로 인한 주가의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인적 분할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기다리기만 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한 순간부터가 중요한데 자 분명히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파란색 저항선 위에 종가가 머물면 그날이 종가 베팅도 가능한 날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날이 바로 이 십자선인데 십자선에서 그 다음날 이탈하는 것처럼 음봉을 보여줬지만 이탈은커녕 황금색 지지선도 지켜주는 자리까지밖에 내려오지 못했다는 거. 어제 이게 트렌드라고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이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봉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또 한 번 지켜봐야 되는 건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이탈하느냐 이탈하지 않느냐와 거래량이 줄어드느냐를 보는 건데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건반 마냥 피아노 건반 마냥 점점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붙을 때 파란색 저항선이 한 단계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제가 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다음 날 캔들이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그날 또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포인트가 된다고 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을 보여줬죠. 상승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매도할 자리는 보이지가 않아요. 매도할 자리는 보이지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이만큼 상승을 했으면 못해도 비중의 30% 이상은 이미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입한 자리는 한참 더 아래이겠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를 하셨다 하더라도 손절선은 파란색 저항선 부근이 되겠죠.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에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번 더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거래량이 어제보다 증가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이 구간과 동일시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파란색 저항선을 약간 이탈하는 정도는 눈 감아주자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자,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고 종가 기준입니다. 아래 꼴이 20% 30% 내려가는 거 의미 없고요. 종가 기준으로 파란색 저항선보다 마이너스 10% 밖으로 종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눈 감고 기다려줄 수 있는 가격 구간이라는 거고 오히려 그 가격 구간이 추가 매수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STX는 단기간에 인적 분할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8월 1일에 발표됐었던 합병 이슈? 합병 이슈가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의 주가의 상승폭이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 있는 종목이 STX고 STX는 언제 잡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잡은 자리는 바로 황금색 빗기둥이 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차트를 표현하시면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때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네. 7월 6일에 포착된 이후에도 한 네. 3-4번 정도의 추가적인 진입 가격이 그렇죠. 가능했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저 같은 단타꾼들 사기꾼 아닙니다. 단타꾼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종가 베팅을 통해서 그 다음날 갭이 뜨는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3%만 수익을 내도 충분한 그런 매매를 많이들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그럼 동국홀딩스도 지주회사 관련돼서 굉장히 네.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STX처럼 지주사인데 마찬가지로 인적 분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철강석, 철스크랩 등 용해, 열연, 냉연, 강관, 보형강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자,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조금 있었죠. 네. 근데 철강과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국 CM, 냉연 산업을 하는 동국 CM과 동국 제강, 열연 산업을 하고 있는 동국 제강에 대한 인적 분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뚜렷한 철강 업한 회복세죠. 포스코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상황에 수익성의 개선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 또한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올 때 더 큰 힘을 받쳐주는 네.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신사업을 위한 현금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강하는 회사들이 보통 대개 신사업이라고 하면 딱 보여요 눈에 2차 전지.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국홀딩스도 아마 2차 전지 쪽으로 무언가 틀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동국홀딩스는 메가토리 기법으로 포착됐기 때문에 장기 차트 말고 중기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 장기적으로는 메가토리 기법은 하락 추세에서 우리가 포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0을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가 기업 합병과 분할을 통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고 있는 가격 구간에 메가토르 종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네.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저의 마음은 변하질 않습니다. 왜? 1차 목표 매도가 5%죠. 두 번째는 검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 마지막 세 번째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죠. 그러면 검은색 저항선까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올라온다면 여기에서 2차 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가 넘게 그쵸. 상승을 했는데 2차 매도 자리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느냐? 아, 높을 수도 있겠죠. 왜? 그만큼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술적 반등 혹은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이 데드캣 바운스냐? 아닙니다. 뉴스가 동반됐기 때문에 뉴스가 동반된 상태에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그 검은색 저항선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야 지지선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요. 파란색 저항선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돌파를 한 이후에 그 다음날 파란색 저항선 위로 안착을 해야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파란색 저항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주가가 파란색까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할 때는 매도, 전량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볼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동국홀딩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리뷰할 종목은 바로 제이스텍인데 네.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이미 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른 설명 안 드리고 자, 한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볼 텐데 자, 제이스텍도 120일 차트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날은 바로 언제냐? 8월 지난주 25일 금요일.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이스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매수 자리가 그쵸.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다고 네.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매수 진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바로 8천 얼마였어요? 9,440원. 9,440원이었나요? 네. 종가가? 9,440원을 찍은 이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해서 8%가량 상승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어요. 검은색 이거 파란색 저항선 하나만 보셔도 아직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지 않다는 네. 겁니다. 거래량이 붙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 거래량이 붙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거나 혹은 거래량이 붙으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해야 하는데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을 붙이면서 하락시킨다면 제이스택 종목 자체가 무너지는 거고 제이스택은 테마가 3개나 엮여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AI까지 엮여있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종목 또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핵심이죠, 핵심. 답답했었던 그쵸. 바로 마음 AI인데 마음 AI는 어제입니다. 어제 종가 베팅 종목이었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지만 볼 필요 뭐가 있습니까? 마음 AI가 올라가는 이유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줬기 네. 때문이고 자 목표가가 3만 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24,500원이었죠. 그쵸. 그런데 오늘 단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 게임 끝. 31,850원. 그렇죠. 게임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윤지 앵커님 2차 목표가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보시면 되는지 조금 있다가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좀만 더 설명하고요. 재밌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네. 어제 월요일 날 종가 베팅을 했는데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갖고 그쵸. 오늘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오늘 갭이 20%가량 떠서 시작을 했다는 네. 거죠. 그런데 토르기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120일 중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토르기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에서 1차 매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리스크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고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3%에서 1차 매도를 하는데 마음 AI는 3%에서 팔고 싶은데 팔 수가 없었어요. 바로 갭 떴으니까. 갭이 떴으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1차 매도한 가격은 20% 네.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량 절반을 덜어냈기 때문에 마음 AI는 아 이제 멋대로 하라 그래.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서 마이너스 20% 빠져도 나는 수익이야. 그렇죠.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매매법이 있는데 그쵸. 여러분들이 안 쓰실 이유도 없는 거고 써보시고 안 맞으시면 방법을 개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맞을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왜? 종가 베팅 시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모두 형님 누님들이 매수하시는 가격이 모두 동일하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도하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아무 때나 그냥 팔면 되니까 너무 좋은 방법이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도 마음 AI 같은 종목을 제가 형님 누님들한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입니다. 전 처음에 EV 첨단 소재 들었을 때 이불 파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그런데 연성회로 기판 FPCB 제가 공들이 네. 출신이죠. FPCB가 바로 핸드폰에 들어가는 핸드폰 기판을 말하는데 투명 LED 필름 생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극재 주요 소재인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럼 얘도 또 뭡니까? 얘도 2차 전지라는 거예요. 지금 리튬에 대한 가격이 2028년까지 줄어들 거라는 그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젠 늦은 게 아니야.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른 거라 생각하는지 모든 업체들이 다 2차 전지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5년 IPO 목표가 차 헬스케어를 전략적 투자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네. 차 헬스케어는 차바이오텍의 자회사죠. 그런데 차 헬스케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건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섹터로도 같이 편입하겠다는 거고 네. 과연 바이오 시밀러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제약 관련주로 들어갈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IPO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매출을 내는 것은 아직까지도 핸드폰일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핸드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뭐냐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애플과 삼성에서 신규 핸드폰을 발표할 예정에 있죠. 9월 달에.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FPCB에 대한 부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상반기 매출액은 339억 원이고 직전 연도 정년 동기 대비 2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96억 원으로 턴어라운드 했대요. 턴어라운드 글자만 보이면 매수하는 매수충들이 있는데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거. 그러면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는 너무나 높은 고점 17,780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지만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거래량이 얼마 붙어있지 않아 보이지만
확실하게 기법이 포착된다면 다시 뒤로 돌려서 600일 장기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상승하는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하다 하더라도 한 종목이 30%만 수익을 내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그럼 EV 첨단 소재는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이 인터내셔널. 정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또 한 번의 지주사에 대한 설명,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외 유명 패션 그리고 코스메틱 등 국내 유통 판매 및 자체 코스메틱 브랜드 기획 유통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떻게 저한테 다가왔었냐면, 명품을 사잖아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면 명품 브랜드 중에 특정 몇 개가 아니라 꽤 많은 브랜드의 택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써 있어요. 오. 그 말은 뭐냐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와서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옴에 인해서, 유커로 인해서 매출이 성장 회복할 기대감이 있는 지금 유커 관련주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겁니다. 하반기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신규 브랜드를 입성시키겠다?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 적겠다는 거겠죠. 코스메틱 부분 매출 성장 기대감도 충분하다는 건데, 코스메틱도 패션도 마찬가지로 유커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지금 매수가 가능한 자리가 어딘지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120일 중기 차트로만 보여드릴 거예요.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했지만 한번 안타깝게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손실을 안 보실 수도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지켜봐도 된다. 근데 마이너스 10%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꽤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을 거니까 마이너스 5%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1차 진입은 실패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포착된 자리는 뭡니까? 직전에 포착됐었던 토르 기법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기준봉이 나왔고, 거기에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고, 거기에 모멘텀까지 확실하게, 이때도 모멘텀이 확실했어요. 이때도 모멘텀이 확실했는데도 주가를 올리지 않았다라는 건 한 번 더 털어내겠다라는 심산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발돋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 주가의 하락은 핑크색 지지선에 닿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포착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너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눈치 보실 필요 없이, 자,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토르와 메가토르를 사용하시는 분들 무조건 토르 기법은 3%의 비중으로만 진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6% 비중 2배 실어서 진입하셔서 지난번에 손실 나셨던 5% 수익으로 바꾸시고 탈출하실 수 있게끔 1차 매도 목표도 5% 이상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마음 AI가 하루 만에 이렇게 반등을 확실하게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의 언박싱 종목들도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매수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도 저희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요. 노란 톡방의 마음 AI와 같은 그런 수익률을 가져다 줬다라는 소식이 들리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QR 톡방 언제든지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는 허기용 멘토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